섬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한려수도. 화려한 불꽃이 수놓는 여수 오동도의 아름다운 밤바다는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산골짜기. 박이철 할아버지가 오늘도 이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묻힌 묘. 봉분조차 없던 이 자리를 행여 잊을까 지금껏 보살피고 지켜왔습니다. 이빨을 보고 우리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또 형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던 모양 같아요. 할머니 본 게. 그럼 요 대목이 뒤로 봐서는 아버지,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다. 이곳에는 아버지 형제뿐 아니라 국군에 의해 처형당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뒤섞인 125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순, 즉 여수순천 11구 사건. 38선 사이로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통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촉발된 제주 4.3 사건을 가혹하게 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를 관할하던 국군 14연대에 제주로 출동해 4.3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4연대의 약 1000명의 군인들은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며 명령 이행을 거부했고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가슴에다가 어찌 총을 겨누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간에 갖다가 총뿌리를 대고 싸우라고 했잖느냐. 계엄법조차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도 이승만 정부는 곧바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이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4연대 군인들의 항명을 남로당과 좌익,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 세력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만주에서는 그렇게 사령관들이 임시적으로 계엄을 내려서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했거든요. 그 관습을 가져온 겁니다. 잘못된 역사를 가져와서 자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 거죠, 이게 지금. 그 뒤 이른바 빨갱이 토벌이란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특히 진압군에 쫓겨 14연대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숨어들어가 이른바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자 민간인 즉결 처형은 일상이 됐습니다. 빨치산 세력이 요구하자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상당수가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여기다 주둥하고 기관총을 놓고 총을 쏘면서 이제 마이크로 동네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한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시체가 동네마다 떠댕겨. 시체가. 마을 사람 모두를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뒤 시작된 이른바 부역자 색출 작업. 당시 미국 기자가 찍은 이 사진들은 그 처참했던 상황,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익 청년단 등이 가세한 상태에서 서로 손가락으로 이른바 빨갱이를 지목하게 했고 누구라도 이 손가락질에 걸리면 학교 뒤 밭구덩이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밀고 또는 지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여수 순천뿐 아니라 구례, 보성, 경남 하동군 등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 이런 식의 집단 학살이 빈발하면서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밝힌 도내 사상자만 11,131명. 특히 민간인 희생자의 80% 이상이 진압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었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실제 민간인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라도 써놨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도 불러보지. 신체도 못 찾아 지금까지도.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 사진 한 장도 없어, 세상에. 아버지 사진 한 장도. 잔인했던 국가폭력. 극단적인 방공체제 하에서 희생자 유족들은 피 맺힌 한을 안고도
수십 년간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씀이 배우면 죽는다. 아버지가 아는 분께 희생됐다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런 식이라. 배운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그 학교를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70여 년 만에 통과된 진상규명 특별법. 하지만 3년여 동안의 진상규명 작업 결과는 또다시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순 사건은 여순 반란, 말 그대로 공산 좌익 세력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소설 태백산맥, 영화 남북은 등으로 민간인 학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연구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 사건을 민간인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에서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진상규명 작업은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 유족들은 이제야 가슴 깊이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빨갱이라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아유 가족끼리 다 희시하고 살았는데 73년 만에 아버지 하늘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통용됐던 여순 반란이라는 표현 대신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표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듬해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여순 사건 진상규명 기획단. 이 기획단이 연구기관들의 발주에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목에서부터 특별법에서도 배제한 반란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이 따랐다. 희생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지만 이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그런 시각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 보고서는 먼저 여순 사건의 시작을 남로당원이었던 지창수 상사가 주도한 반란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 전쟁사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인데 이런 기록은 여순 사건 당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당시 14연대 군인들의 증언도 보고서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이창훈 씨가 그 주동이고 그 인기회를 끌어들인 걸로 있나? 그래요? 하여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지창조라는 사람은 시작의 당사인데. 그리고 남로당의 지령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서술. 이 부분도 이미 학계에서 설득력을 잃은 해석입니다. 도당조차도 군인들의 봉기 사실을 몰랐다. 군인들이 여수에 들어와서야 그때 여수의 자익들도 14연대 군인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네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게 다 연구 성과로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련은 더욱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서는 또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한 국군 14연대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좌익 활동을 하다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면 입대하는 사병들이 많았다고 적었는데 이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시는 모병제였어요. 경찰서장의 사인 승인을 받고 지역 유지의 승인을 받아야만 모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불만색이 경찰이 지금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한테 가서 경찰서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냐 그 말이에요. 용역 보고서는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 시절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해 여순 사건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희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진압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진전된 진상조사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부대에서 특별히 학살이 많이 일어났느냐는 분명히 추적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보고서는 선을 긋고 있죠. 스트레이트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진상조사 기획단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관에 내려보낸 연구과제도 입수했습니다. 남로당과 북한, 소련, 중공의 개입 여부를 밝히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관점에서 빨치산 활동과 토벌 과정을 서술하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보고서의 관점과 결론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용역조사를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단체가 용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여순 사건 이후 진압부대 활동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이 보고서는 통일안보전략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작성했습니다. 여순 사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철희 박사와 함께 보고서를 검토해봤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하루에만 경찰 74명이 14연대 군인들에 의해 숨졌다고 적었지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11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희생된 경찰을 6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4연대 군인들이 경찰과 우익 주민들을 총살했다는 근거로 당시 신문 보도를 제시했는데 이 신문사는 사건 1년 전 폐간돼 1948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실관계 오류만 100건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통일안보전략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근연구원 11명, 회원 80여 명 규모라는 설명과 달리 공개된 주소에는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이사 갔나요 혹시?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연구소장은 연구소 사정상 상주하는 연구원은 없지만 전문성이 높은 군 출신 전문가 2명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에 따라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이런 이제 구조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분야에 나름대로 다 저희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행안부와 국방부로부터 최근 10년 동안 이 연구소와 체결한 용역계약 내역을 받아 확인했지만 전쟁기념관 내 체험관 운영, 정부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계획 수립 같은 비학술적 사업뿐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진상조사기획단 인사들의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물들이 절대 다수를 장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심의 의결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재임 기간 중 대면 회의는커녕 온라인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문서만 몇 차례 공유한 게 위원회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서면 심의를 합니다. 유족 심의 결정을 설명회가 없다 보니까 유족이 어떻게 돼가고 기각이 뭔가도 모르고 진상규명의 핵심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할 기획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다 된 2023년 12월에야 구성됐습니다. 학계 인사 7명, 법조계 2명, 유족 대표 1명이었습니다. 이 기획단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학계 인사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눈에 띕니다. 광복절 기념식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그리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했던 나종남 육사 교수를 비롯해 학계 인사 7명 중 6명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요수 이제 제품 반란 사건, 대구 이제 6년대 반란 사건, 북한에서 그 훈련을 시킨 인민 유격들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그 난파를 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무슨 바로 법정입니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이 바로 계엄령 아닙니까? 다음으로 법조인 2명. 이 중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기획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좀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 걸 제가 기자님한테 반론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현대사 역사 관련 사건을 수임하신 적이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리서치 해보세요. 제안은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 제가 뭐 알아서 취재하십시오. 네. 이렇게 뉴라이트 또는 극우 인사들이 진상조사 기획단의 다수를 장악했던 상황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유족 대표로서 참여하면서 왜 이런 인사를 누가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김계리를 보고 확신이 좀 들었죠. 이건 대통령실에서 만든 인력풀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조사 기획단장을 맡은 허만호 교수는 여야 합의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특별법을 내가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그쪽 지역에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지. 그 시각이라 하는 게 그게 웃기는 코미디예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기획단은 해체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새로운 기획단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제주 4.3 사건. 지난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2006년에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은 더욱 큰 낙인과 편견 속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 교재는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못 봤고 무고한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선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에 빗댔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 또는 유족 인정 신고는 7,980건. 그중 희생자로 인정된 건 36.5%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었던 많은 논란이 있는 편향적인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무더기로 결론을 내려서 기각을 시켜버린 것 아니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뿐입니다. 신생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70년 넘도록 빨갱이로 비난당해왔고 그 참혹한 학살을 목격한 유족들마저 가슴에 묻어온 한을 풀지 못한 채 고령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